네, 이번에는 니트코드 140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업로드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제 개인 시간에 그 밸런스를 제대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열정이 떨어졌거나 할 마음이 없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 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광고를 조금 해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코딩 이 PS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래서 주로 C++를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C++를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업무에 이제 바로 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PS나 이런 거에 많이 오리엔트 되면 다른 부분들이 약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인 어떤 개발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좀 다른 컨텐츠들도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이제 백엔드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리 파이썬도 쓰고 하지만, 고도 많이 쓰고 하지만, 그 정말 속도를 원하는 부분, 파이썬에서 쓸 때도 머신러닝에서도 그렇고 정말 속도를 원하는 부분은 C++로 하게 되잖아요. 안드로이드를 하게 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C++를 어차피 쓰게 될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찾아보니까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는 데가 없긴 하더라고요. 책들도 어렵고, 책을 다 보기에도 진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C++ 강의를 조금 제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리되는 대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1406번 스톤 게임 3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거죠. 앨리스와 바비 게임을 하는데, 어떤 스톤의 뭉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1, 2, 3, 7을 이렇게 있다면, 앞에서 앨리스가 먼저 시작을 하고 맨 처음에 앞에 거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앞에 거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앞에 3개 선택할 수도 있고, 1에서 3개까지 최대 앨리스는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택한 그 다음부터 밥이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 선택했다면 밥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하나에서 최대 한 뭉치 아니면 에서 최대 3뭉치까지를 앞에서도 차례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경기가 끝났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이 뭉치의 싸움이 가장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턴제 게임이 되겠죠. 턴제 게임. 턴 게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턴 방식의 게임이죠. 턴 방식의 게임은 바둑도 있고, 체스도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장기도 있고. 이런 턴 방식의 게임에서 이제 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첫 번째는 민맥스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 이제 좀 뒤에서 따로 풀어보겠지만, 그 민맥스 플러스 DP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아이디어를 동원한 DP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민맥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맥스라는 건 뭐냐면은, 턴 방식에서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앨리스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은 밥이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앨리스, 밥이 끝나면은 밥이 끝나고 나면 앨리스가 하겠죠. 앨리스가 선택한 수에 따라서
여러가지 갈래가 나올 거고, 밥이 또 선택하는 거에서 또 갈래가 나올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경우수를 따지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앨리스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죠. 앨리스 입장에서 처음에 앨리스부터 두니까, 앨리스가 이긴다면, 앨리스가 이겨야 된다면은, 이기는 경우를 계산한다면은, 이게 이제 어떤 스코어가 높으면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앨리스가 이기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탐색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민맥스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맨 처음에 앨리스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둘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경우들 중에서도 정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밥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밥 입장에서도 자기가 제일 높은 점수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기는 앨리스가 이기는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앨리스가 가지는 점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값, 그거는 앨리스가 얻는 점수라고 해보죠. 앨리스가 얻는 점수가, 이게 이제 막상 민맥스를 제일 처음에 이해하게 되면, 이야기가 여기서는 왜 민이고 여기서는 맥스지? 그거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앨리스 점수. 헷갈릴 수 있는데, 앨리스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앨리스는 당연히 자기가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 수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 점수가 제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의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앨리스가 둘 때는 맥스, 밑에 있는 모든 수들 중에서 내가 뒀을 때 가장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높은 경우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밥이 둘 때는 앨리스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를 가장 적은 값이 갈 수 있도록 민값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민맥스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민맥스 알고리즘 또는 맥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인공지능, 우리가 AI 얘기하는데, AI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 옛날에 뭐 체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뭐 통률, 확률 뭐 이런 것도 쓰게 하지만, 초창기 인공지능은, AI는 이제 이에서 쓰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경우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알파 베타 프루닝, 알파 베타 가르치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상황이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민맥스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민맥스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해볼까요?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민맥스, 아까 이 트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커시브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리커시브 콜을 부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리커시브 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민맥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함수가, 민맥스 처리한 함수가, 그 다음에 스톤 밸류를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몇 번째에서 내가 돌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기록하는 값이 필요하겠죠. 위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0번부터 가져가라 하고, 처음에 앨리스가 먼저 둔다 라는 표시를 일단 넘겨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할 거예요. 그 처리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맥스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파라미터를 넘어온 스톤 밸류 파라미터를 넘어왔고요. 인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에서 3개까지 선택해라. 위치, 그 다음에 앨리스가 두는 거냐 하는 거죠. 앨리스가 둔다면 맥스를 선택해야 될 거고, 저희 밥이 둔다면은 민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수를 하나
구해놓고요. 만일에 이 스타트가 n보다 이런 이제 종결, 이게 리커시브를 하게 되면 종결 조건이 필요하죠. 어딘가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 종결 조건들을 이제 정리를 해둘 거예요. 맨 처음 앞부분에 종결 조건이 들어가죠. 리커시브 콜은 대부분 이런 식이 되겠죠.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패턴이 있고 앞에 종료 조건이 들어가고요. 뒤에 이제 실제 처리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반환 뭐 이런 처리 코드가 있겠죠. 이 처리 안에서 이제 어떤 계산을 해서 다시 리커시브를 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앞부분에 반드시 종료 조건이 있어야만, 앞부분 뭐 꼭 앞부분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종료 조건이 있어야만 리커시브가 어느 순간에 멈출 테니까, 스타트가 n을 넘어가게 되면, 개수를 넘어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썸이 0이라고 보면 될 거고, 하나만 더 보죠. 뭐 몇 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맨 끝에 도달했을 때 n 플러스 1의 n이라는 거는 맨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건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만일에 앨리스라면, 앨리스가 둘 차례였다면 그 돌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밥이 둘 차례였다면 앨리스는 가져갈 게 없죠. 밥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0을 리턴하면 되죠. 지금 우리는 민맥스에서 리턴하는 거는 앨리스가 가져갈 수 있는 앨리스 점수를 리턴할 거예요. 그죠? 네. 앨리스의 점수를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의 스코어를 리턴하기 때문에 앨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돌의 썸이 최대가 되도록 가져가야 되고, 그죠? 최대가 안 돼도 되겠죠. 내가 선택할 입장이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앨리스 점수에 넣을 거고, 밥 입장에선 밥이 할 차례라면 앨리스한테 포함되지 않겠죠. 그럼 밥이 하나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0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만일에 앨리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앨리스라면 이제 맥스 값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S라고 할게요. S를 0으로 놓고, i는 스타트부터 리밋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3 리밋이라고 할까요? 네. 까지. 왜냐면 맥스 3개까지는 간다고 하지만 그 끝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트에서 3을 더한 거나 n 하거나 그 민값을 구해서 거기 앞에까지, 예, 하나씩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s가 스톤 밸류 i를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리절트 리턴, 리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기도 뭐 리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맥스를 취해야 될 테니까, 그죠? x 플러스 민 맥스, x가 아니라 s죠. s 민 맥스 스톤 밸류 i까지 선택을 했으니까 i 플러스 1, 그 다음 턴으로 넘겨줄 때 i 플러스 1부터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앨리스였으면 밥으로,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앞에 한 개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처음엔 한 개만 들어있게 0이니까 처음 돌 i번째 거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돌 선택한 거에 앨리스 점수하고, 앨리스니까 앨리스 점수가 되겠죠. 앨리스 점수에다가 민맥스를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예, 앨리스 그 다음 턴으로 넘겨서 거기서 또 앨리스가 얻을 점수를 구해오겠죠. 그걸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값을 구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주 큰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주 큰 값.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편하게 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만 넣을게요. 예, 뭐 좀 큰 값 아무거나 하나 넣고, 요거를, 예, 맥스 값을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맥스 값으로 초기한 다음에, 예, 맥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트를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예, 맥스 값을, 그럼 이제 그 맥스 값이 나오겠죠. 그 맥스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밥일 때는 마이너스 값이었으니까 여기는, 예, 그러니까 민 값을 취해야 되니까 인피니트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바비둘 차례는 앨리스한테 더해줄 값이 없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할게요. 앨리스한테 더해줄 값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민, 바비둘 때는 앨리스의 점수가 민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밥이 선택하는 건 앨리스의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밥이 선택하는 건 더해줄 필요가 없어요. 앨리스 점수만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앨리스 점수를 앨리스 입장에서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 점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 리턴은 뭐죠? 앨리스가 얻을 맥시멈 값인 거죠. 앨리스가 얻을 맥시멈 값.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앨리스가 이길 건지 밥이 이길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길 거냐 밥이 이길 거냐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체 썸은 똑같잖아요. 정해져 있고, 그 썸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전체 썸이 이 값들이 쭉 있는데, 전체 썸이 뭐 있고, 앨리스가 얻을 점수가 x라고 해보죠. 그러면 밥이 얻을 점수는 썸-x겠죠. 그럼 x가 크냐 썸-x 크냐 뭐 요렇게 요 관계만 따지면 누가 이기는 건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썸이 필요하겠네요. 썸은 0이고, 썸은 이렇게 썸을 구해놓고, 만일에 뭐죠? 앨리스, 이게 앨리스 스코어라고 하죠. 앨리스 스코어가 썸 마이너스 앨리스보다 크면 앨리스가 이긴 거죠. 그러면 앨리스, 그렇지 않고 앨리스가 썸 마이너스 앨리스이면은 밥, 그렇지 않으면 타이, 이렇게 리턴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네, 되네요. 자, 실행을 런을 눌러 볼게요. 그러나 TLE가 납니다. 요 배열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왜 TLE가 났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굉장히 중복 계산이 많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앨리스가 요걸 선택하고, 밥이 이걸 선택하고, 예를 들면은 밥이 이렇게 두 개 선택했어요. 밥이 해도 여기가 앨리스가 선택하겠죠. 여기서부터. 또는 앨리스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밥이 선택해도 벌써 여기서 또 엘리가 선택하겠죠. 근데 여기 두 개가 굉장히 길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뒤의 계산은 앞에 앞에 이제 어떤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왔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로직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중복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복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캐싱을 해놔야죠. 캐싱을. 그 캐싱이 보통 이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써야 됩니다.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쓰려면 이 파라미터를 잘 보면 돼요. 이 파라미터를 그대로 캐시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메모이제이션은 제가 이제 DP는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메모이제이션은 함수 파라미터가 들어오잖아요. 함수 파라미터가 들어올 거고, 맨 앞에서 이 파라미터에 맞는 캐시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럼 캐시가 있으면 그냥 리턴을 하고 끝내버려요. 어떤 값을.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쭉 해요. 계산이 다 끝나면은 다시 이 캐시에다가 계산 결과를 저장을 하죠.
아까 만든 코드에다가 이 메모이제이션 기법까지 적용하면 완벽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요 코드에 어떻게 녹일 것이냐, 그거를 좀 잠깐 고민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이제이션 기법은 요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캐싱을 하기 위한 캐시에 파라미터를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원래 인풋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요게 두 개가 되겠네요. 스타트와 앨리스, 앨리스이냐 아니냐, 앨리스 턴이냐 앨리스 턴이 아니냐 라는 이 불변수하고 스타트,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리커시브 이 함수를 리커시브 콜을 하는 순간에는 어느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요걸 이제 두 가지 나타내는 변수를 저장해야 될 텐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b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죠. 앨리스 불령이니까 true false니까 두 개로 저장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n이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dp0는 n개, 사이즈를 n으로 만들고, 여기는 앨리스가 선택할 때는 디폴트 값이 여기 보면은 앨리스일 때는 마이너스 인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가 이게 앨리스일 때가 true였으니까 여기는 밥이 되겠네요. 밥이니까 인피닛, 인피닛을 초기값으로 쓰고, 앨리스일 때는 요거 마이너스 인피닛, 요거를 이제 디폴트 값으로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DP를 저장할, 캐싱을 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 캐시를 검사할 코드만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몇 가지, 이게 이제 인피닛이냐 이거 아니냐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가지 조건을 하나 넣을게요. 앨리스이면 마이너스 인피닛으로, 앨리스 밥이면은 인피닛으로, 이렇게. 이 코드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나서 만일에 dp 앨리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스타트 위치에 dp 값이 요거 초기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밥이면 인피닛, 앨리스이면은 마이너스 인피닛 해놨으니까 같지 않으면은 어떤 값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리턴하면 끝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쭉 계산을 할 거고, 그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서 리턴하면 끝나겠죠. 그죠? 저장하면서 리턴하는 거. 요 두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법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캐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반복해서 계산하는 일이 없겠죠. 한번 계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그 뒷부분 계산하지 않고 바로 리턴해 버리기 때문에 중복 계산을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런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2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 dp는 사이즈 2 두 개를 할당하도록 이렇게 바꿔볼게요. 런을 시키면 억셉트 됐죠. 억셉트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p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민맥스가 주였고, 그 민맥스가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죠? dp의 하나의 메모이제이션 기법으로 파라미터를 그 결과를 캐싱해 놓는 기법을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dp적인, 말 그대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적인 발상으로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약간 민맥스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민맥스랑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민맥스적인 발상은 아니긴 한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주어진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게 앨리스든 밥이든 상관없어요. 앨리스가 떴다고 해보죠. 앨리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두거나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3개를 선택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턴에 밥이 끝냈다고 해볼게요. 끝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끝냈다고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그냥 밥이 끝냈다고 해보자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기서 뭐 아니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앨리스 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런 거 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고요. 앨리스 다음에 밥이 둬서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일에 생각을 해보죠. 앨리스가 얻을 수 있는 점수, 앨리스 스코어에서 밥이 얻을 수 있는 스코어를 뺐을 때 그게 0이라면, 0보다 크다면 이거는 앨리스가 이긴 거죠. 그렇죠? 앨리스가 얻을 스코어에서 밥이 얻을 스코어를 뺐더니 그게 0보다 작네요. 그러면 밥이 이긴 거죠. 앨리스가 얻을 스코어에서 밥이 얻을 스코어를 뺐더니 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만일에 앨리스가 얻을 점수는 하나를 둘,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앨리스가 하나를 얻어서 밥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갈 때 얻을 것들을 뺐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면 앨리스가 이기는 거죠. 2개를 선택하고 예를 들면 그 뒤에 거를 선택한 방법이 또 앨리스가 이기느냐 밥이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겠죠. 또는 이 3개 그죠? 뺐을 때 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앨리스가 뒀을 때 이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가장 큰 값을 선택할 거예요. 그 차가. 그죠? 왜냐면 내가 내 턴에서는 그 다음 턴으로 넘겨졌을 때의 그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는 점수하고 차를 가장 큰 값을 만들어 놔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셋 중에서 가장 맥스 값을 취하는 거예요. 맥스 값을 취했더니 그 맥스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0보다 크면 앨리스가 이기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은 앨리스가 지고 밥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타이가 나오면은 둘이 그러니까 그 0이 나오면 동률이 되는 거죠. 타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앨리스만이냐? 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밥 입장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서 또 밥이 뒀다고 해봅시다. 그럼 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밥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밥이 두고 앨리스한테 턴을 넘기는 겁니다. 앨리스한테 턴을 넘겼더니 그러면 앨리스 여기 턴은 뭐죠? 요 값을 계산한 거예요. 자기가 뒀을 때 자기가 이득인 값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 다음에 밥한테 넘겨줬을 때 그 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차를. 그죠? 그 차를 여기서 밥이 하나를 선택할 때 앨리스한테 턴을 넘겼을 때 그 차를 리턴하는 거예요. 맥스 값. 이 맥스 차를.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밥이 2개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위치부터 앨리스가 줬을 때 그 이 맥스 값, 요 맥스 값을 리턴한 거예요. 그 값에 또 밥이 뒀을 때 요거 하나를 두고 하고 앨리스가 뒀던 그 리턴 값을 뭐로 한다고요? 자기가 두고 그 다음 턴에 밥을 뒀을 때 그 디프, 내가 가질 수 있는 디프의 맥스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이 값이 0보다 크면 밥이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으면은 앨리스가 이길 수 있는 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i였다고 하면 i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i 플러스 2가 될 테고, 3개 선택했다면은 i 플러스 3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리턴을 뭘 리턴한다? 이 디프. 내가 선택한 요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 턴으로 밥을 넘겼을 때, 내가 2개 선택하고, 그 다음 턴으로 밥을 넘겼을 때, 3개 선택하고 밥을 넘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값. 때 둘이 차를 구해서 그 차를 리턴해주고, 그 차를 리턴해주면 그 앞에 있는 턴에서는 다시 그 리턴한 그 차를 또 빼주고 또 빼주고 또 빼주고 또 빼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무의 어느 순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면은 내가 밥이 두든 앨리스가 두든 누가 두든지 상관없이, 앨리스든 밥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두든지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상대방한테 턴을 넘겼을 때 리턴하는 그 diff 값의 가고의 차를 구하고, 앞에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 턴을 상대방한테 넘겼을 때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diff를 계산하고, 내가 세 개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 턴으로 넘겼을 때 상대방이 얻을 점수의 diff를 계산했을 때 그 세 개들 중에 맥스 값이 0보다 크면 지금 이 턴에 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지금 이 턴에 두는 사람이 지는 거고요. 옵티멀리 그 게임을 하면 0이면 둘이 비긴다는 거죠. 그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맨 앞에까지 왔다고 해보죠. 맨 앞에까지. 맨 앞에는 무조건 앨리스가 두잖아요. 맨 앞에는 무조건 앨리스가 두는 거죠. 그럼 맨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하나씩 이렇게 계산해서 왔더니 맨 앞에 두는 사람의 이 값, 지금 계속 뒤에서부터 차례 구한 이 값이 0보다 크면 앨리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무조건 앨리스가 두니까. 하나를 두든 두 개를 두든 세 개를 두든 맨 처음 건 앨리스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 위치에서 앨리스는 시작하기 때문에 0번에 시작하는 사람이 0보다 그 값이, 맥스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앨리스가 이기는 거죠.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앨리스가 지는 거고, 0이면 타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아주 재밌는 발상이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런 발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민맥스를 이해하고 나면 사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 놓고요.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코드를 일단 복사해 놨어요. 이 코드에서, 앞에 코드에서 이제 그 민맥스에서 앨리스라는 파라미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앨리스인지 밥인지 상관없으니까 그 파라미터를 없앴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 아직 남겨놨는데 여기 부분들은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여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기 뒷부분은 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뒤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일단은 DP를 저장하는데 DP를 꼭 저장을 해야 되겠죠. DP를 근데 저장하는 게 아까 봤더니 앨리스든 밥이든 상관없었으니까 이번에는 DP가 1차원 DP면 될 것 같아요. 1차원 DP, DP에다가 N개 맥스 값을 취한다고 했죠. 아까 계속 맥스 값을 취하니까 마이너스 인피니스를 취해 놓고요. 아까 이제 민맥스 구한 거에서 이렇게 딴 데 복사해 놓을까요? 네. 이번엔 앨리스 스코어는 아니죠. 각 턴에 있는 사람의 스코어가 되겠죠. 리턴을 하도록 할게요. 리턴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엔 앨리스가 아니라 각 턴에 누가 이 턴을 두는지는 모르겠으나 맨 끝에까지 도달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앨리스인지 밥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 네, 여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만일에 이게 마이너스 인피니트였죠.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했으니까 앨리스가 아니고 스타트 지점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트 초기화했잖아요. 마이너스 인피니트이 아니면 요 값을 리턴하면 끝날 거예요. DP로 돼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서는 결과를 이렇게 저장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앨리스냐 밥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지워주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 거를 내 턴에서 내 돌을 모은 다음에 내가 모은 돌에서 상대방이 모으는 돌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맥스 값을 유지해 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계속 그랬잖아요. 뒤에서부터 내가 가져가는 돌에서 상대방이 가져오는 돌에, 그 다음 턴에서 상대방이 가져가는 돌의 그 양을, 디프 양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디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 디프 값을 캐싱을 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결과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크면 앨리스,
예, 맨 앞에 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0번째에서 0번째 값을 리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먼저 실행부터 해보고 볼까요? 일단 이게 되는지. n에 n이었군요. 선별리의 크기를 이렇게 됐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맨 처음에 DP를 1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둘 턴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에 둘 그 돌의 썸에 그 앞에 거 하나, 그 다음 두 개, 세 개 차례차례 모은 거에서 상대방이 가져오는 돌의 그 리턴하는 값, 상대방 차례에서 리턴하는 값을 빼주면은 내 턴에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의 그 상대방 내 이득과 상대방의 이득의 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 차 중에 맥스를 취하면 내 극대화된 이득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여기 리턴이 0번째 걸 리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0번째 턴에 둔 사람, 0번째 거를 돌을 가져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앨리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 앨리스 요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 차례에서 결국에는 걔의 이득이 밥의 이득보다 차가 그 앨리스의 이득과 밥의 이득의 차가 0보다 크면 그러면은 앨리스가 이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도 훌륭한데 이 막상 이렇게 그 앨리스 그 민맥스에서는 리커시브한 형태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앨리스라는 그러니까 내 턴이냐 상대방 턴이냐 턴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리커시브가 아니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네 턴이냐 내 턴이냐가 상관없이 1차원으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굳이 리커시브하게 이 동작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리커시브 하는 거를 빼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리커시브를 빼고 리커시브 없이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 두 번째 푼 방법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세 번째, 여기는 두 번째였네요. 두 번째고 세 번째가 DP적인 발상으로 푸는 거죠. 이 리커시브하게 일어났던 이 방법에서 사실은 쭉 1차원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리와인드해서 거꾸로 올라오면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어떤 조건도 아니고 그냥 쭉 계산해서 내려갔어요. 그걸 거꾸로 리와인드해서 올라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리커시브한 부분을 그냥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P n을 하나 더 정해놓을까요?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렇게 하나 정도 더 할당해 놓으면 좀 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편의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다가 0을 하나 넣어 놓을게요. 맨 끝에. 이건 편의를 위해서 넣은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대로 아니 뭐 그냥 그대로 구현하면 돼요. 아까 그 리커시브 했던 거를 거꾸로부터 리와인드해서 올라오는 걸로 그냥 그대로 구현하면 돼요. j는 i부터 리밋 min n i 플러스 3 하고 j는 리밋 j 풀풀 그래서 s는 j로 하고 dpi는 max dpi s 마이너스 dp j 플러스 1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함수 자체가 dp에 들어가잖아요. dp 값에. 그래서 이 함수 리턴 값이 결국은 dp 값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그래서 dp 값에 함수 호출한 거랑 똑같은 역할인 거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리커시브가 아니니까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dp0 값을 보면 되는 거죠. 아까 그거하고 로직은 똑같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될 것 같은데, 이 썸은 의미가 없네요. 썸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우, 굉장히 빠르네요.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였고요. 하드죠. 문제 레벨도 하드에 속하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이제 게임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턴 방식의 게임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도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적용된, 그걸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런 연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P적인 사고의 훈련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익혀두시면은 좀 유용할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처음에 못 풀었다고 좌절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약간 훈련이 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이제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은 제가 이제 계속 골라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구나,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